그러니까 김중건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11월 3일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상당히 관심사이긴 합니다. 종목 연구에 올라온 일부에 올라온 종목이 14개 종목이었는데 그 중에서 나름대로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뭐 하나솔루션, ITM 반도체 정도가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자, 2부에도 마찬가지로 어제도 보니까 일부에 있는 종목들은 그다지 썩 좋지 못했는데 2부에서 줄줄이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겠나 기대를 걸어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먼저 레이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뭐 첫 번째 종목은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그죠? 자, 뭐 어떻습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서 쉽게 말해서 땅굴을 파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놈의 조정이 언제까지 될 것인지가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글쎄요, 뭐 아까 일부에서 농심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게 구름 밑으로 한번 내려가 버리면요. 좀처럼 기회를 잡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반등하더라도 잘해야 기준선이고 또는 기준선을 넘기면은 그래도 구름인데 구름마저 넘어서면서 추세가 드라마틱한 상승세로 돌아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전환선과 기준선이 여기 끊겼죠. 그죠? 그러면서 쭉쭉쭉 이제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고 주가는 구름 밑에 있고 그다음 후행스편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아래쪽으로 줄줄 흘러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예컨대 어디를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예컨대 이때쯤 되면 그죠? RSI를 보니까 이게 바닥이겠구나. 그죠? 그래서 올라가겠구나. 지우고 볼까요? RSI 보니까 이게 바닥일거니 올라가겠구나 라고 기대해 봤습니다만은 올라가는구나 그렇구나 했습니다만은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기준선을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구름에 빡 걸리더니 도치가 나타났죠. 도치, 그죠? 도치, 십자형 도치 이날 나타나더니 그리고는 밀려버리고 말았죠. 그죠? 다시 한번 트라이, 근데 이번에는 다시 기준선에서 그나마 버티면서 다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런 모양 우리가 할 수 있는 톰스톤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서 또 다시 밀려버리고 이제 기준선 무너지고 나니까 주르르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의 기회가 여기도 한번 기회, 두 번의 기회를 넘은 어찌 못했으니까 이때를 살렸다 그러면 근데 구름위로 넘어가면서 상승세가 나타날 줄도 몰랐는데 이제는 구름 밑으로 쳐박히면서 소위 시세에 있어가지고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균형에서 확실하게 매도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장세가 되어 말았죠. 하락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죠, 그죠? RSI도 그렇고 현재 RSI가 여기서 바닥에서 돌아선 것처럼 여기가 RSI가 바닥에서 돌아선 것처럼 여기도 RSI가 거의 바닥거리니까 현재 주가는 아마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반등을 못서게 보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옛날과 똑같습니다. 그죠? 1차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기준선. 얼마입니까? 41,000원. 그 다음에 기준선 넘기면 어디까지 갈까요? 구름이죠. 어디까지입니까? 43,750원. 그렇죠. 아니, 대략 44,000원. 그러니까 1차 목표 41,000원, 2차 목표 44,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예상하고 오를 때마다 일부씩이나마 팔자. 어디가 꼭지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죠? 어디가 꼭지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예컨대 얘가 41,000원에서 이렇게 올라가 반등하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더 가가지고 반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 올라갈 때마다 일부씩 조금씩 얼마입니까?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RSI로 보거니와 과거의 이때 예처럼 RSI처럼 반등은 충분히 예상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반등은 예상된다. 일단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유입니다. 5번 파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1, 2, 3 상승 1, 2, 3 상승의 지금의 B파동인가 하셨는데요. 글쎄요. 아마 이까지를 5번 파동으로 보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뭐, 어딘가 1, 2, 3, 4, 여기 5고, 그죠? 그 다음에 1, 2, 3인가요? 근데 1, 2, 3, 4, 5가 되나요? 그러면 이거는 1, 2, 3, 4, 5, 그러니까 1, 2, 3, 4, 5로 매긴다면 이거는 여기가 하락 조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5개로 만들어지는 파동, 조정 파동은 절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A 파동에 불과해요. 그리고 다시 B가 있고 어디까지인가 반등이 B가 있고 또 C가 있어야 조정이 끝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은 지금 파동으로 여기가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이게 파동을 나눠야 되는데 여기가 파동이 잘 안 돼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동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굳이 말할 것 없이 그냥 그 객관적인 그래도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일목균형표로 그냥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통상 주가가 구름에서 멀어졌을 때 반등이 나타날 때 일반적으로 기준선 근처까지 가죠. 보이십니까? 그러다가 기준선을 못 넘기고 밀렸죠. 다시 한번 반등하다가 RSI가 매수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반등하면서 이번에는 기준선을 넘어갔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목표가 됩니까? 대개 이제 두 번째는 구름이고요. 구름이고 재수 좋으면은 구름을 넘어가가지고 구름을 벗어나는 스토리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하락은 끝나고 상승 장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게 만무치 않아 보여요. 왜요? 지금 얘가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이 구름을 넘겨야 되는데 이게 꽤 두터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처럼 넘기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때마다 보시면은 구름 위에 있던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 있다가 빠지면서 구름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구름이 여기가 이렇게 두터웠잖아요.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얘가 구름 밑으로 안 빠지고 구름 안에서 헤매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근데 다시 하락할 때는 여기에 구름이 너무나 얇았기 때문에 보이십니까? 얇았기 때문에 쉽게 뚫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는 다시 구름 넘어서 다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구름이 두터울 때 여기 보세요. 여기도 구름이 얇을 때 여기는 정확하게 구름 얇은 데로 올라가 뚫잖아요. 그래서 이때와 그리고 이때 각각 구름을 통과할 때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지금으로 봐서는 구름이 두터우니 구름을 뚫을 가능성보다는 구름을 못 뚫고 장렬하게 이렇게 가지 않겠죠. 뭐 저거 지우고 이렇게 되질 않고 구름에 걸리면서 아마도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정도의 스토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유 역시 뭐 장기적으로 상승을 기대하기로는 이 구름이 거쳐야 되는데 얇은 구름을 바뀌어야 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니 반등이 있을 때마다 팔거나 반등이 없더라도 팔고 싶다. 그죠? 오늘 더구나 구름을 테스트 해보다가 위에 수염까지 나타난 걸 봐서 썩 그다지 이게 오늘자로 요거는 썩 그다지 좋은 조짐은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등이 있으면 좋은 구름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처럼 헤매는 거고요. 구름 안으로 못 들어가면은 조금씩 아래쪽으로 밀릴 테니까 반등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팔고 싶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 파인 테크닉스. 구름 밑에까지 갈까요? 구름 위까지 갈까요? 이 위에까지 가기 이제 반등해가지고 아까 한 이야기거든요. 이까지 갈까요? 간 이야기죠.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가 없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아니군요. A, B, C 이렇게 되나요? 자,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라프리 한번 따져보죠. 대략 여기서 5,850원부터 하락지가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죠? 5,850원에서 여기 바닥이 얼마입니까? 3,610원이죠. 계산기를 결국은 써야 되겠네요.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850원에서 얼마나 그랬죠?
3610원, 3610원을 빼면은 2240원 떨어졌네요. 그죠? 2240원 하락했어요. 자, 그러면 2240원에 근데 뭐 38.2%, 네. 38.2%만 반등한다 하더라도 856원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856원. 그럼 바닥이 얼마냐니까, 아까 얼마 했죠? 3,610원. 3,610원에서 더하면은 4,470원 정도가 계산이 돼요. 4,470원이면은, 구름까지 가네. 그죠? 근데 하락폭에 38.2% 정도를 반등한다면, 일단은 구름 근처까지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현재 RSI도 아직까지는 뭐 고점이라고 말하기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좀 더 반등의 상대이긴 한데, 다만 오늘 보니까 얘가 아침에 당중에 올라가다가 기준선을 테스트 해보다가 못 넘어서고는 종가는 기준선에서 멀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싹 당장에 좋은 조짐은 아니에요. 아까 과거의 경우에도 기준선을 며칠 동안 못 넘어서니까, 사흘 동안 못 넘어서다 보니까 결국은 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기준선을 테스트 해보다가 실패했는데, 근데 내일이고 모레고 기준선을 넘기면 아까 예상했듯이 38.2% 정도만 하더라도 구름 밑에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또는 38.2%가 아니고 근데 50% 또는 61.8% 더 올라가 있는 타겟은 더 생기는 거니까, 일단은 기준선을 테스트 해보는 게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요것처럼 한 서너 차례 계속 테스트 하는데 실패한다 그러면은 매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넘어서게 된다면 일단은 구름까지라도 기대해 보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RSI만 봐서는 저는 좀 더 올라가는 쪽에, 이게 아까 38.2%만 하더라도 구름 하단이니까 그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의 한 표에다가 동그라미 반등해서 구름 근처까지 갈 수 있다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R서포트입니다. R서포트를 질문하신 분은 2월달부터 8월달까지 2월달부터 2월달이 어디죠? 옛날 여기 아이고 예 어디가 바닥입니까? 하여간 2월달 3월 19일부터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 여기는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으니, 자 3월 19일 날에 정확한 저점은 3월 19일 날 2425원이 바닥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 올랐는데 이것을 파동을 매기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어려운 질문이냐? 되게 어렵습니다. 아마도 얼핏 봐서 여기 잘 세보면 하나 둘 요거로 그릴까요? 자 요거로 그릴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여기 셋 넷 다섯 여기까지가 1이고요. 그 다음에 A, B, C로 나타나는 여기까지가 2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1, 3의 2 세로 그게 아닙니다. 다시 세로 어렵네요. 여기까지겠죠. 여기가 하나, 잘 보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다섯이, 여기까지가 1이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여기까지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여기까지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4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5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은 사실 이 중간에 세부 파동은 조금 바뀌어도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여하간 지금 각각의 파동을 세 번 해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1이고, 그 다음에 조정 파동이 2고, 그 다음에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3이고, 4고, 5. 이렇게 하면 뭐 크게 틀리지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역시 고점부터 시작해서 역시 지금은 뭐 ABC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은 예컨대 R 서포트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위 랭킹에 올라가 있는 종목이 아닌 상황에서 과연 파동 이론이 이 종목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 과연 적용이 가능할까? 그건 의문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종목을 다 파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파동 이론이라는 것은 어디와 적합해야 되냐니까 지수와 관련된 종목 이론이거든요.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아니면은 나스닥 지수, S&P 지수, 아니면 지수와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 근데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그런 종목들은 파동으로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컨대 시가총액에서 점점 랭킹이 떨어지는 종목일수록 예컨대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주씩 거래된 종목도 있지 않겠어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 그죠? 우선주 하루에 한 주도 거래된 종목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목을 하루에 한 주 거래된 종목을 가지고 파동으로 여기가 1이고 이거 2고 3이고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논리로. 그럼 하루에 한 주, 그럼 하루에 하루에 두 주 거래되는 종목은 파동으로 매길 수 있느냐? 안 되죠. 그럼 하루에 100주 거래되는 종목을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니까. 어디까지가 파동을 매길 수가 있고 어디까지가 파동을 매길 수 있다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지수와 연관성이 높은 종목일수록 파동을 매기기가 쉽고 지수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종목일수록 자칫하면은 파동 이론이 적용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R서포터의 파동을 매기라고 하시니까 제가 억지로 뭐 1, 2, 3, 4, 5라고 파동을 매기는 했으나 왜 어렵다고 하느냐? 그게 맞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론대로 한다면 여기까지가 1, 2, 3, 4, 5까지가 끝났고, 그죠?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는 조정이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A, B, C다. 근데 그럴싸하게 이게 A이고 B이고 뭐 C다. 뭐 이렇게 스토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역시도 솔직히 잘 의문스러워요. 그러니 잘 안 되는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종목이 아닌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닌다면 괜히 억지로 지금 이것이 3번 파동일까 5번 파동일까, 아니야 지금 4번일 거야, 여기까지가 3일 거야, 여기가 4일 거야, 이제 앞으로 5가 대망의 5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지금이 4번일 거야 또는 파동을 매기는 것은 헛된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저한테 계속해서 지금이 4번 파동이 아닐까요? 내지는 파동을 어떻게 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그죠? 뻔합니다. 뭐죠? 옛날에 이게 좀 물렸어. 이분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고점에서 물렸어요. 근데 안 파고 있다 보니까 밀리더니 심지어 구름 밑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라고는 언제 팔라 그러냐니까 뭐 구름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 종목 별 볼이 없어. 자, 반등해봤자 잘해야 기준선이고 좀 더 잘하면은 구름 근처까지 갈 거니까 이 근처에서 파세요라고 저는 막 주장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런 분석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언제 샀죠?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팔라 그러니까 팔 수 있어요? 안 팔죠. 근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자, 현재 이 종목은요, 자, 여기까지가 1, 2, 3까지 왔고요. 여기가 3, 3이고요. 자, 조정 보이고 있죠? 길고도 지루한 조정이면 이게 4번 조정이고요. 앞으로 5번 파동이 있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면은 대망의 5번 파동이 있으면서 23,650원을 훌쩍 뛰어넘는 대망의 상승 파동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꿈과 희망을 드리는 분석을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기대하시는 거죠. 그죠? 희망. 근데 우리 채널은 어떤 채널이라고요? 꿈과 희망을 드리는 채널이 아니죠. 그죠? 그런 채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뭔지 아는데 그런 답을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내 생각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아니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파동이 계산이 하기 어려운데 안 되는 종목을 갖다가 억지로 파동을 매겨가지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앞으로 5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헛된 신념을 가지고 그것이 막 들어맞기를 기대하는, 글쎄 뭐라 그럴까요? 굳이 말한다면 미신 같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미신.
미신. 그래서 잘 안 되는 종목은 파동을 잘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할 얘기 다 있죠. 알스포트 어떻게 될까요? 반등할 겁니다. 어디까지? 잘하면 기준선, 아니면은 좀 더 올라가면은 구름. 16,210원이 구름이고 기준선이 얼마입니까? 14,900원 정도까지 가지 않겠냐.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제 눈에 보이는 반등의 한계 정도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SK케미칼입니다. 더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밖으로 나갔고, 후행스팬도 캔들 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전환선, 기준선 다 올라갔으니까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죠. 물론이죠. 더 갈 수 있겠네요. 그죠? 당연하죠. 더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글쎄요. 파동을 매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굳이 말하면 이게 1이고 2이고 3이고 4라고도 볼 수 있고요. 4.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면, 제가 그 말이 맞다면 이 4번 반등은 1번 파동의 꼭지 위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지가 올라가 봤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더 이상 못 가. 이렇게 말고는 없냐? 아니죠. 혹은 다르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A, B, C, 큰 A, 그 다음에 A, A, B, C, 이거 B, 그죠? 그냥 다시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C,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C 너무 길게 그렸다. C 짧게 그려. 또 C 짧게 그립시다. C 짧게. 그죠? C, C.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로 봤으면 우리가 여기니까. 여기에 와 있으니까. 그죠? 어디까지 갈까요? 이렇게 될지는 그 나중에 이야기니까 모르겠고, 지금은 현재 우리가 여기니까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Yes. 어디까지 갈까요?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목표는 말씀드렸듯이 혹시 이게 4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죠? 4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첫 번째 타겟은 이런 정도가 첫 번째 타겟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고 4가 아니고 B라고 한다면, 근데 최대의 경우에 거의 46만 6천원까지 근처까지도 갈 수 있죠. 그죠? 플랫, 이게 3 같으면, 그죠? 이게 A, B, C가 3이고, 이게 3, 5대는, 3, 3, 5대는 3, 3, 5대는 이런 식의 플랫 조정이라면 충분히 46만 6천원 넘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이레귤러가 되어버리니까 골치 아파집니다만은, 46만 6천원 넘기지 않더라도 그 근처까지 가는 반등도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어디까지 갈 줄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1차 목표 얼마죠? 37만 1천원. 한 4천원 남았네요. 그리고 2차 목표가 46만원 정도? 이런 정도까지 이 위에 어딘가를 목표로 삼고 싶습니다. 더 갈 수 있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더 갈 수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다른 분도 살까요? 예, 사세요. 그죠? 살까요? 오케이, 사세요. 대신에 항상 우리는 자신의 판단이, 예측이 틀렸을 때 언제 도망가는지를 딱, 도망갈 구멍을 먼저 마련해야 되겠죠. 그죠? 도망갈 구멍이 어딥니까? 기준선.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도망가야죠. 32만 750원 밑으로 내려가면 아이고 틀렸구나. 잘못하면 이런 꼴이 될 수 있죠. 기준선 밑으로 밀리면서 쭉 밀릴 수 있으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도망가자는 전략이면 지금 사도 괜찮아 보인다. 그렇죠.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일부에서 KCG 글라스 말씀드렸듯이 KCG 글라스 같은 경우 옆으로 행보했죠. 그럴 때는 혹시 구름 위로 올라가 조금만 뜨면은 막 갈 수 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기대와는 달리 구름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바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렇죠. 다시 행보합니다. 삼성엔지니어링, KC가 아니고 삼성엔지니어링. 예전에 이거 삼성엔지니어링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셨을 때, 제가 아마도 과거에 이때쯤 돼가지고 옆으로 횡보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만약에 구름 위로 쫙 올라가면은 혹시 재수가 좋으면은 횡보한 만큼 급등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못 올라가면은 다시 밀리면은 옆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라고 했던 종목인데, 기대와는 달리 구름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면서 하락폭이 좀 더 커지는, 이때보다 좀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더 밀리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이제 다소간 RSI가 바닥권에 있으면서 조금 힘을 내 보이더니 반등하더니 지금은 기준선 위로 올라왔고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는 빡 올라왔는데, 이게 종가 기준으로 빡 올라야 되는데 이게 계산가 이기고, 그죠? 이만큼 갔다가 이때마다 괜찮아 보이는데 종가는 구름 안으로 들어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가가 여기입니다만 장중에 구름 넘어가다가 다시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오늘도 구름 위로 올라가 보다가 구름 밑으로 들어가 버렸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위쪽에 매물이 좀 많아 보인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죠? 뭐 어쨌든 간에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옆으로만 가면은 구름 밖으로 나가잖아요. 옆으로만 가더라도 이렇게 밀리면 구름 안으로 들어갑니다만은 옆으로만 가더라도 올라가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구름 넘어가는 거고, 당연히 횡보만 하더라도 구름을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니까 가능성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구름 바깥으로 나갈 공산이 높다라고 보여지지요. 그렇죠? 그럼 뭐 그걸 기대하고 있어 보는 거죠. 뭐 만약에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그때는 근데 구름 밖으로 나갔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갔다가 구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설명했듯이 우리 그 마감 라이브에서 보신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구름이 든든한가 테스트 해보고 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을 테니까, 어쨌든 간에 구름 밖으로만 고개만 내면은 과거에 이때 땅굴을 파던 때와는 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또 전화벨이 울리네요. 자, 어떻게 되든 간에 삼성 엔지니어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으로 봤어야 얘가 밑으로, 그러니까 가능성 낮은 구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구름 안으로 처박히지 않는 한, 현재로 봐서는 옆으로 가든 위로 가든 횡보하든 간에 괜찮아 보인다. 올라갈 것으로 보이니까 괜찮아 보이는 종목으로 간주해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S 윈드입니다. CS 윈드 특별하게 말씀은 없으셨고요. 어떤가요? 이 종목은 사실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죠? 그러면서 구름 밑으로 들어가면서 구름마저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게 완전히 하락세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겠는데, 보다시피 구름의 지지에서 아슬아슬하게 돌아서는 쉽게 말해서 기사회생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파동으로서는 아까 그 R스포트와 마찬가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굳이 파동으로는 말씀드리지 않는 편이 서로가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이 4번 파동이고 5번 파동이다 라고 단언할 수도 없고, 이미 5번 파동 끝났고 이제 앞으로 ABC가 있으니까 기루한 하락 파동밖에 없다 라고 말하기도 아직은 그렇고, 그냥 단순하게 일목으로 봐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점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는가?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았고요. 그죠? 그전에는 기준선 무너뜨리면서 거의 맛이 가는 모습이었다가 다시 드디어 오늘 기준선 위로 올랐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일단 다시 매도하고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다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기루한 하나를 그냥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으니까 큰 차이도 없습니다만 이 기루한 하나를 그 고통 속에서 보낼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죠? 혹시 여기서 예컨대 과거에 지금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예컨대 여기서 하락하다가 구름에 딱 걸렸는데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말짱황이니까 여기서 정말 초조했겠죠. 그죠? 이런 고통을 안 당해도 되는 거니까 기준선을 밑으로 내렸을 때는 일찌감치 일부라도 다시 매도하는 것이 마음 편한 전략이기도 하죠. 그래도 기준선 위로 올라오면 다시 사면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준선 위로 올라왔죠. 구름 위로도 올라왔죠.
따라서 현재로 봐서 가능성은 그렇죠.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봐도 들리지 않죠. 현재 후행 스팬도 캔들에 딱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루만 더 올라가면은 캔들 위로 쫙 올라가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주가도 구름 위로 올라가고 기준선 위고 그 다음에 후행 스팬도 뭡니까 캔들 위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쪽이지 않겠느냐.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그죠? 좀 더 올라갈 거로 보인다. RSI도 아직까지 뭐 매도를 말하기에는 아직 멀었으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있어 보인다가 되겠습니다. SK케미칼이나 삼성엔지니어링이나 CAS 윈드 이번에도 역시 일부 종목보다는 2부 종목에서 좋은 종목이 많이 눈에 보이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이 종목은 아까 뭐였죠? CS 윈드는 보다시피 오늘자로 구름 위로 고개를 싹 냈죠. 기준선 위면서 구름을 위로 고개를 싹 냈죠. 하루만 더 올라가면 되죠. 물론 얘가 내일자로 오리엔탈 윈드 혹시 밑으로 내려간다면 또 그때는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일부라도 다시 팔아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기준선 위니까 일단은 이제 올라가는 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싶은데 오리엔탈 전공은 어떻습니까? 좀 크게 확대해서 본다면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구름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데는 성공했는데 아직까지 기준선을 넘어가지 못했죠. 그게 기준선 넘기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보다시피 여기서 기준선을 무너뜨린 다음에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밀려버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기준선을 넘기는가 안 넘기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죠. 기준선이 기준이 되죠. 그죠? 더구나 이 종목은 아직까지 구름 밖으로도 안 나갔죠. 그죠? 더구나 오늘은 길게 위에 수렴에 달렸습니다. 물론 내일 내가 조금만 힘을 낸다면 금방 구름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기준선도 위고 구름도 위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충분히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봐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엔탈 전공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다만 CS 윈도는 구름 위로 올라갔지만 얘는 아직까지 구름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퀘스천 마크 하나를 붙여가지고 동그라미를 붙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오이솔루션입니다. 이때까지 몇 종목은 SK케미칼, 삼성엔지니어링, CS윈드 다 구름 위에서 돌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라고 상당히 동그라미를 제가 쓱쓱 그렸는데 오일솔루션은 어떻습니까? 둘째 구름 밑이죠. 그죠? 구름 밑이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구름 밑에 있는 종목은 지가 가봤자 어디까지 간다고요? 그렇죠. 일단 기준선 근처까지 갈 거다. 그렇죠? 그래서 대충 제가 여기에 표시해 놨죠. 그래서 이런 정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분석할 때도 아마도 이런 정도까지 아마 이때쯤 분석하면서 아마 이 정도 갈 거야 라고 말씀드렸는데 RSI가 그 다음날 올라갔고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빵 뜨면서 절한선을 넘은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은 타겟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찍었던 대로 기준선 근처까지는 59,900원 정도니까요. 그 정도까지 일단 타겟을 잡아놓고요. 만약에 기준선 마저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구름 근처까지도 한번 가보겠죠. 이제. 이런 구름 근처까지도 한번 가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51,100원 정도를 넘기는 거, 좀 더 올라가가지고 기준선을 넘기는 것이 타겟이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RSI 이제 막 매수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욕심을 부려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 종목은 그냥 홀딩 정도입니다. 그죠? 다른 분한테 이걸 매수하라고 말씀드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시젠입니다. 시젠은 어떻습니까? 이 밑에서 구름 밑에서 상당히 지지력이 튼튼히 나타나고 있죠. 그죠? 여기도 걸리고 계속 지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락가락 하고 있으면서도 뚜렷하게 상승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하락세도 아니면서 구름 위에서 나름 지지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우 깨끗하게 볼까요? 근데
어제 오늘 보면은 이때 기준선 무너뜨렸고요. 나빠졌다가 그래도 구름의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준선을 무너뜨리면 일부라도 팔아야 돼요. 혹시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예컨대 며칠 전에 이렇게 되면 기준선 무너뜨렸으면은 이날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되니까 잘 팔았잖아요, 이날. 혹시 이날 우리가 답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이날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왜 이때 안 팔았을까? 근데 정말 재수 좋게도 구름의 지지를 받고, 구름이 좀 두텁긴 했죠. 구름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다가 다시 기준선을 넘기려고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타진 매도했다면 아직 살 필요 없죠. 언제 삽니까? 기준선을 넘어가면 사는 거죠. 넘어가면은 기준선을 넘어가서 이렇게 되면 이때 사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죠, 내일. 오늘 하루 더 있네요. 오늘도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해피는 오늘도 도치가 만들어졌네. 기준선 넘기지 못하고 도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내일의 관건이죠. 넘어가면 좋은 거고, 잘못하면은 여기서 한번 하락하다가 구름 지지가 나타나는데 기준선 넘기지 못하면 이제는 다시 구름으로 밀리면 이때의 구름에 비해 가지고 이때 구름은 점점 구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얇아지고 있죠. 그만큼 지지력도 약화되니 만약에 오늘 내일 중으로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밀리면서 구름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잘 보시라. 당장은 팔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사기에도 애매하죠. 일단은 보면서 기준선을 넘기기를 기대해 보자. RSI 아직까지 매도 쪽은 아니니까 기대해도 기준선 넘기면서 얘가 계속해서 상승세로 나타날 가능성에 좀 더 한 표, 그쪽으로 한 표 두고 싶습니다만은 동그라미는 안 칠랍니다. 그죠? 확실치 않으니까. 자,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시 파동의 끝인가요? 앞에서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파동의 끝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게 속 시원하게 예, 시 파동 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시 파동의 끝인가요? 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 오늘이 바닥입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죠? 근데 204,500원이 5분 파동의 꼭지인가요? 예 하면 여기가 꼭지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마찬가지로 오늘이 시 파동 끝인가요? 에 대해서 예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 가지 지표를 봐가지고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제가 써놨죠. 전에 뭡니까? 넷마블 지난번에도 분석할 때도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어. 과매도야. 며칠 전에 아마 이때쯤으로 요때쯤 돼. 요 생각이 되네요. 그죠? 이때쯤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매도야. RSI는 아직까지 다이버전스는 아니지만 근데 주가가 떨어진 꼴을 보니까 너무나 과매도니까 반등할 겁니다 라고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것 같아요. 실제로 반등하긴 하고 있죠. 반등이 미미해서 그렇죠. 자기는 반등을 하고 있죠. C 파동의 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름과의 이격도 멀고요. 그 다음에 고점에서 하락폭도 20만 4천원짜리가 지금 12만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반토막 됐잖아요. 반토막까지 아닙니다만 거의 한 40% 이상 떨어졌으니까 충분히 반등의 여력은 가격 메리트로 봤어도 반등의 여력은 있어 보이고, RSI도 조만간 이제 RSI가 주가가 하루만 더 오르면 RSI도 막 올라서면서 매수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올라갈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 기준선 정도 15만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노려보자는 말은 됩니다. 그 이상은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15만원 정도까지라도 일단은 노려보자. 넷마블도 기다리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좋은 날이 있을 것 같다. 현재 과매도된 상태가 오버솔드 된 상태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움직임은 예상된다. 그죠? 라고 생각됩니다. 자, 쿠쿠홈. 자, 이제
쿠크홀딩스입니다. 쿠크홀딩스. 살까요? 라고 하셨는데, 살까요? 제 답은 yes와 no입니다. yes일 수도 있고요. or, 딴 거 씁시다. 영어로 쓰려니까. 이거 말고. 제 답은 yes or no입니다. yes일 수도 있고요. no일 수도 있어요. yes라는 말은 왜 yes냐? RSI를 보고 하면은 yes예요. RSI가 30 밑에서 올라왔으니까 yes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 오케이. no problem. 그죠? 대신에 RSI 보고 샀으니까 언제 팔아야 됩니까? RSI가 팔아라 하면 팔면 됩니다. 근데 여기처럼 RSI가 이거 사라 그랬다가 31호, 71호 올라갔다가 70m 내려왔을 때 이때가 매도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도하는 식의 전략이라면 지금 사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언제 팝니까? RSI가 팔락을 때 팝니다. 문제는 RSI의 가장 큰 약점이 어디 있냐니까. 예컨대 여기가 RSI가 이래 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종종 RSI가 어떤 짓을 하냐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71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때는 물론 주가가 더 이렇게 떨어질 때예요. 이렇게 주가가 쭉쭉쭉 떨어질 때인데 주가가 밀리면서 RSI도 밀리면서 30m로 쑥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럼 팔아야 돼요. 그럼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도하니까 여기 이렇게 경우에는 손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감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RSI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RSI를 보고 하신다면 매수하는 거 반대하지 않는데 혹시나 RSI가 밑으로 내려가서 손해가 나는 경우도 고려해 보시라. 첫 번째, 그 yes. yes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RSI를 보고 하신다면 사도 괜찮다. 두 번째, 그럼 no는 뭐냐? 일목으로 본다면 아직은 아니다. 그죠? 일목으로 본다면 자, 지우고 하죠. 깨끗하게 다 지우고. 자, 일목으로 본다면 전 통상 언제 사라 그러냐니까 기준선을 넘어가면은 타진 매수. 요게 타진 매수. 그러다가 주가가 구름 넘어가면은 다 사라라고 말하는 편이거든요. 그죠? 그럼 언제 파느냐? 기준선 넘어가면 일단 팔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 팔아라. 이죠. 전략이. 그럼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기준선 미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일부 좀 팔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기준선 넘어서면 다시 되사는 경우를 당할지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기준선 물어들었을 때 일부 파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예컨대 구름 밑으로 빠져버리면은 주가가 약간 이렇게 가다가 구름 밑으로 푹 빠져버리면은 여기서 팔기 잘했잖아요. 여기서 맞았다 파세요. 해야 할 종목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다시 올라가 버리면은 기준선 위에서 여기서 판 만큼을 다시 되사면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사면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야기고 새롭게 이제 쿠크홀딩스를 사고 싶은 사람의 경우에 RSI를 안 보고 그럼 나 일목으로 거래할래. 그럼 뭐 지금 살 때가 아니죠, 그죠? 언제 삽니까? 똑같죠. 기준선 넘어가면 사라. 요때 기준선 넘어가면 사다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더 사라. 이미 구름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기준선을 넘기면 그때 다 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여기서 사지.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여기서 사는 게 싸지 않느냐. 이렇게 올라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사죠. 근데 재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올라갈 듯 하다가 얘가 쭉쭉쭉쭉쭉 밀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RSI도 다시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 안전을 바란다면 안전 쪽으로 간다면 이 전략, 기준선 위로 올라가는 전략, 2번 전략, 그게 아니고 바닥에서라도 사가지고 손해보는 한이 있다도 빨리 사고 싶어. RSI, 그럼 1번 전략. 1번 전략을 살까요? 지금 살까요? Yes. 2번 전략이면 좀 기다리세요. 전환선 기준선 넘으면 사세요. 어느 쪽이세요? 자주 거래할 수 있는, 재빨리 거래할 수 있는 편이라면 1번. 그게 아니고 좀 길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2번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삼광글래스입니다.
특별한 말씀 없으셨네요. 자, 아까 뭐 있습니까? 쿠크홀딩스에 설명한 것을 토대로 본다면 제가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지가 일단 견적이 딱 나오죠. 그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기준선 넘어가 무너뜨렸으니까 여기서 일부 파세요. 그 다음에 구름 밑으로 내려, 여기까지 구름이 지지가 잘 됐는데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격은 다 파세요. 라고 했겠죠. 그렇죠. 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특별하게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컨대 반등하면은 구름을 넘겨야 상승세가 될 텐데 먼저 기준선을 넘기고 그 다음에 구름을 넘겨야 상승세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지금 그래도 구름이 얇다가 뚫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뭡니까? 구름이 그래도 여기보다는 두텁잖아요. 그래서 이걸 쉽게 뚫을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더더구나 이 길다란 수염 걸렸고 뭡니까? 위에 장대가 나타났으니까 아마도 이쪽에만 하더라도 아마도 매물이 버티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구름까지 넘어가서 상승세로 전환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팔고 싶은데요. 지금 기준선에 딱 걸렸고 오늘은 더구나 음선까지 나타났으니까 오늘 당장 팔고 싶은데 만약에 오늘 파는 것이 좀 억울하시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봐서 기준선 근처까지 가는 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내일이라도 밀리면 점점 이렇게 밀리면은 미련을 버려야 되겠죠. 구름 안으로 들어가면은 혹시나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뭐 예컨대 혹시 이렇게 되면서 얇은 구름을 골라가지고 이러다가 넘어가는 구름을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도 혹시 가능하니까 구름 위로 올라간다면 천만다행이고 안 그런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내일 밀리면은 팔아야 되겠죠. 그죠? 자, 오르면 보유하고 내리면 판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산 밥캣입니다. 마지막 종목이네. 2부에 두산 밥캣은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네요. 왜 그렇습니까? 횡보하다가 구름은 얇고 횡보하는데 드디어 기준선 넘어섰고 기준선이 지지가 되고 이제는 구름의 지지가 되면서 가고 있으니까 지금으로 봐서야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죠? 오늘 1부에서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렸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로 횡보하다가 구름은 얇고 횡보하다가 드디어 이제 구름을 밖으로 고개를 싹 여는 종목. 지금,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구름은 얇습니다만은 구름 밖으로 고개를 내면서 나름대로 얇은 구름이지만 구름이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올라간다고 봐도 상승 쪽으로 점을 쳐도 나빠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두산 밥캣도 역시 동그라미를 치어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 어제도 그렇고 이상하게 그러네요. 일부 종목은 신통치 않다가 2부로 들었으니까 세상에 두산 밥캣, 오리엔탈 전공, CS 윈드, 삼성 엔지니어링, SK 케미칼, 파인 테크닉스, 레이,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완벽한 동그라미 아니긴 합니다만 그냥 동그라미 하더라도 SK 케미칼, 삼성 엔지니어링, CS 윈드 다 괜찮은 종목이죠. 두산 밥캣. 일부보다 2부 종목 연구를 보는 분들이 많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1부, 2부 종목 연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